건강한 식습관으로 활력 찾기, 시니어를 위한 영양 가이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율이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특정 영양소의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니어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시니어들이 어떤 식습관을 따라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 균형 잡힌 식사란 모든 주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니어들은 대사 변화로 인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거나 과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영양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재생, 면역 기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노인성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계란 등은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생선에는 단백질 외에도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견과류는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채소와 과일.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세포 손상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C는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오렌지와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와 같은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소화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불량과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흰쌀보다는 현미, 퀴노아, 오트밀 등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이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은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자 비타민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면 건강한 지방과 그렇지 않은 지방을 구분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고지방 육류, 튀긴 음식,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수 영양소 섭취 가이드. 노화에 따라 신체의 영양소 요구량이 달라지며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주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해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 주요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부족할 경우 빈혈, 기억력 감퇴, 신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비타민 B12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이 주요 공급원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바나나, 감자, 시금치, 오렌지 주스, 아보카도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리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 노화와 함께 신체의 수분 보유 능력이 감소하면서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탈수는 피로, 혼란, 변비, 신장 기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컵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물 외에도 허브티, 무가당 주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등도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물병을 옆에 두고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소화 건강 관리. 노화에 따라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소화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에 풍부하게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대사 기능을 지원합니다. 현미, 귀리, 통밀빵, 콩류, 당근, 사과, 배 등을 섭취하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소량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에 과식하지 않고 소량씩 자주 먹으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 끼에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5. 만성질환 관리. 시니어들은 종종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맞춤형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관리에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흰쌀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 대신 현미, 통밀빵,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고 과일 섭취 시에는 당분 함량이 적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을 포함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6. 건강한 식사 준비와 요리법. 조리 방법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의 요리가 더 건강에 이롭고 소금과 설탕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늘, 고추, 바질, 로즈마리 등이 좋은 대안입니다. 주간 식사 계획을 세우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계획할 때는 균형 잡힌 식단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시 식사 대용 영양제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소화 건강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에 맞는 식단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시대의 건강을 위해 버려야 할 식습관 10가지입니다. 1. 외식 음식 먹기. 외식을 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왜냐하면 식당 주방의 위생 상태나 조리에 사용하는 식용유의 품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주방이 더럽거나 오래된 식용유를 사용하는 곳에서 자주 외식을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2. 아침 거르기. 건강 전문가들은 아침을 거르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민첩성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피곤해질 수 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과식할 수 있어 비만도 유발할 수 있다. 3. 과일과 채소의 무신경한 습관. 영양을 생각한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건강을 위해 과일과 채소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식생활에서는 자주 먹지 않은 사람이 많다. 당장 내가 오늘 어떤 과일과 채소를 먹었나? 라고 되뇌어보자. 4. 무심코 소금을 치는 습관. 국이나 수프가 나오면 무조건 소금부터 치는 사람이 있다. 짜게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 메스꺼움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위암 등 각종 암의 원인이 된다. 5. 설탕 많이 첨가하기. 식단에 설탕이 많이 첨가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혈당 수치에 이상이 생겨 결국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또한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다. 6. 걷거나 일하면서 먹기.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라면 식사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하자. 7. 빨리 먹기. 시간이 돈이라지만 건강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천천히 먹으면 침이 많이 분비되고 그 침은 음식을 잘게 부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빨리 먹으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8. 공복에 차나 커피 마시기. 차나 커피 같은 음료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궤양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식사 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위 건강에 좋다. 9. 하루에 2끼만 먹기. 적게 자주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소화에도 좋고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섣부른 단식이나 식사 거르기가 반복되면 다이어트는커녕 건강을 해칠 수 있다. 10.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 풀기.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 대신 음식으로 푸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다. 비만을 유발하고 자주 반복되면 건강에 좋지 않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명상이나 요가, 사무실이나 집 밖에 나가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